2학기 이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원, 호, 현, 할선, 활꼴, 부채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은 여러분 많이 그려보셨을 겁니다. 네, 원의 정의는 많이 모를 거예요.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한 점에서 이 한 점이란 말은 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여기서 거리는 원의 반지름인 r이 되겠죠.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흔적들이 원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원에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호가 어디가 설명이 되어 있냐면 원 위에 임의의 점 AB를 잡았을 때 이 빨간 부분을 호 A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 정의는요. 원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원의 일부분. 원의 일부분이 호의 정의고요. 호 AB라고 있고 AB라고 쓰고 위에 이렇게 둥글게 선을 그어주면 호 AB라는 수학적 기호가 됩니다. 호의 정의 끝났습니다. 현 봅시다. 현은 오른쪽 아래에 여기 살구색이라고 하죠. 원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선을 쫙 그어버리는 거. 이거를 현 AB라고 하고요. 그냥 선분이니까 이렇게 선분 CD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을 그은 선분이라고 합니다. 딱히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의를. 할선. 우리 할선은 이게 할이라는 게 뭐냐면요. 관통하다, 관통할 할이에요. 관통하는 선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할선은 관통하는 선,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눈으로 보시면서 원의 일부분인 호, 그 다음 현, 할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활골. 활골은 어디 있나요? 아래 그림에서 여기 아래에 있죠. 활골. 활골은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얘기합니다. 호와 여기가 호 CD죠. 여기가 호 CD고 여기가 현 CD죠.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활골이라고 한다라는 거. 활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활골이라고 하고요. 활골이다. 그 다음에 부채꼴 어딨나요? 부채꼴 바로 위에 있죠. 부채꼴은 여러분 뭐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피자 조각이잖아요. 피자 조각이고 뭐 우리 부채라고 할 때 부채 모양이기도 하고 부채꼴의 정의는 원의 반지름인 변을 두 개로 하고 호와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면 될까요? 원의 반지름 두 개와 호 AB로 호로 둘러싸인 도형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을 그려준 다음에 뭐 AO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통 중심각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는 게 가운데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모임. 호, 원의 일부분. 현, 두 점 그었을 때 짧은 선분. 할선, 관통하는 선. 활골,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 부채꼴, 피자 한 조각.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원을 보시면 피자 조각이 하나 있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피자 조각이 두 개 있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피자 조각이 세 개 붙어 있죠. 여기다가 제가 이걸 똑같은 피자 조각을 하나 더 그릴게요. 땡땡.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요. 호의 길이 여기 있죠. 피자 빵 부분 호의 길이도 같고 부채꼴의 넓이 피자 넓이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렇게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각이 2배, 3배 쭉쭉쭉 가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따라가죠. 우리는 이것을 정비례한다 라고 해요. 정비례한다. 또는 그냥 비례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따라가지만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점점점 따라가죠. 정비례한다 아니면 비례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 넓이도 같고요. 중심각이 2배, 3배, 4배 가면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4배 따라갑니다. 비례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좀 깨졌죠? 여기 보시면 중심각이 같은 피자 조각이 2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건요. 중심각이 같으면 아까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도 같다 그랬죠. 근데 현의 길이도 같아요. 현의 길이 여기 그림에서는 AB랑 BC 길이가 같죠. 길이도 같다. 여기 현 AB랑 현 BC의 길이 같죠. 그러면 중심각이 이제 2배, 3배, 점점점 가면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됐나요? 현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이 피자 조각 2개를 붙였을 때죠. 그러면 현의 길이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2배가 되나요? AB랑 BC의 합이 되나요? 안 되죠. 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례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반비례하진 않죠, 근다고. 이렇게 현의 길이는 절대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만 비례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원의 둘레와 넓이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원의 둘레와 넓이. 지금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미 원의 둘레 길이 배웠어요. 원의 둘레 길이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3.14 곱하기 지름이라고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어떻게 배웠냐면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중학교 왔으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해서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지름은 2R이 되겠죠. 2 곱하기 R이니까. 그 다음에 3.14 대신에 이게 파이라는 원주율 기호를 쓰게 될 겁니다. 원주율 기호. 그러니까 파이라는 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 작은 원이나 중간 원이나 더 큰 원이나 어떤 큰 원이나 원의 둘레 길이를 쟀어요. 원의 둘레 길이를 재서 원의 지름으로 나눴더니 항상 3.141592 점점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지 않고 계속 숫자가 규칙성 없게 막 나와요. 무한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문자로 약속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U인데 오른쪽 U를 살짝 꼬리를 휘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하고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원의 큰 특징이죠. 이걸 토대로 원의 이제 둘레 길이 L과 원의 넓이 S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다가 증명 이렇게 쓰시고 우선은 원주율 파이는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의 지름 분의 원의 둘레 길이다 그랬죠. 둘레 길이. 이게 파이의 정의죠. 원주율.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원의 지름을 곱하는 거예요. 원의 지름. 여기 또 원의 지름. 그러면 우변에 원의 지름은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원의 지름 곱하기 파이는 원의 둘레 길이인 우리가 구하려는 L이 되겠죠. 근데 원의 지름은 2R이라고 제가 쓸 수 있다 그랬죠. 원의 지름은 2R. 그러면 2R 곱하기 파인데 우리 보통 숫자는 앞에 써주고 문자는 뒤로 가잖아요. 여기서 가장 잘 보이는 숫자는 2고요. 파이도 사실상 숫자죠. 3.141592 이렇게 되니까 2파이. 그 다음 R은
R은 변수니까 R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2파이 R 이게 원의 둘레 길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원의 둘레 길이. 그 다음에 또 증명.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원이 있다면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리고 더 쪼개볼게요. 아니, 이렇게 쪼개지 말고 이렇게 쪼개죠. 피자. 또. 이건 좀 많이 벗어났네요. 또. 계속 쪼개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절반의 피자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절반의 피자는 민트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란색 피자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트색 피자를 엇갈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엇갈리기. 이 피자 조각을 더 잘게 쪼갤수록 이러한 좀 더 반듯한 사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피자 조각을 엇갈리게 그리면 그만 그릴까요? 이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민트, 여기 피자가 민트, 민트. 그리고 여기가 노란색 피자. 그러면 이게 무수히 많게 쪼개면 결국은 여기는 원의 반지름인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게 쪼개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겠죠. 이거는 노란색 부채꼴의 반원이라고 할까요? 부채꼴 반원의 호의 길이니까 원의 둘레 길이 2파이 R의 절반, 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곱하기 R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 앞으로 파이, 그 다음에 R이 두 번 곱해지니까 R의 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원의 넓이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자, 5-1, 5-2까지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지금 왼쪽에 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채꼴이 있습니다. 어떤 부채꼴이냐면 중심각이 X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L 구하는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의 둘레 길이가 얼마인가요? 원의 둘레 길이 공식이 앞에서 2파이 R이었죠. 곱하기 한 바퀴는 360도인데 X도만큼만 곱해주면 전체분의 부분을 곱해주면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만 나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이 있죠. 원의 일부분인 부채꼴이 있고요. 우리는 중심각이 X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얼마였죠? 부채꼴 넓이 S는 원의 넓이 아까 파이 R의 제곱이었죠.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해주면 됩니다. 중심각 X.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6이에요. 6. 그리고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L은 2파이 R이니까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6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6분의 1이 되고 약분이 되니까 2파이가 되겠죠. 뭐 단위가 있으면 단위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채꼴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66에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6분의 1이 되고 또 약분이 되니까 6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단위가 센티미터라면 여기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되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5- 마지막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지금 여기 부채꼴이 있고요. 부채꼴의 반지름은 R이래요. 그 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는 L이래요. 그리고 넓이는 S래요. 중심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공식을 알아낼 수 있냐면 넓이 S는 2분의 1 RL이다 라는 공식을 알 수가 있어요. 문자의 곱셈기호의 생략 R 곱하기 L이죠. L 곱한 다음에 절반 깎으면 넓이가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호의 길이가 너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4cm예요. 4cm.
그리고 여기가 뭐 2파이예요. 2파이. 그러면 중심각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r l 하면 약분시키면 4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왜 s는 2분의 1 rl인가?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s라는 거는 부채꼴 넓이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죠. 그러면 2분의 1을 빼내고 2를 붙여주고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다 써도 되죠. 2분의 1에다가 2 하면 어차피 1이 되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하나만 떼내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죠. 그러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는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아닌가요? 2파이 r 원의 둘레 길이 공식에다가 360분의 x라는 걸 곱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고 쓸 수 있죠. 곱셈기호 생략하면 2분의 1 rl이죠. 그래서 중심각을 모를 때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안다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뭐 고등학교 때도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긴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